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바로 수상한 공시 문을 열어봤는데요. 역시나 제대로 수익의 맛, 돈맛을 보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명확한 기업 공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요. 바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이 PI 첨단 소재는 2008년도 PI라고 불리는 그 폴리이미드 필름과 그리고 관련 가공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과 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이고요. 실제로 그 폴리이미드 필름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요. 이 PI 글로벌 필름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인 입지도 굳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높은 판매량에 따라서 최근에는 생산 원가 절감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 PI 첨단 소재 개별 기준 연간 매출액은 2,6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매출액이 많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 전년 대비 17%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78%가 증가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군, 이 제품군은 이제 FPCB와 방열 시트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현재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뤄가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기술 용도의 매출도 늘어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현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FPCB의 매출은 1,10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4%가 늘어났습니다. 또 이 밖에 방열 시트용 전년 대비 역시 25%가 증가를 했고 첨단 산업용은 11%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PI 첨단 소재 굉장히 높은 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코스닥 상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전해졌어요. 예, 뭐 공식 타이틀만 봐도 좀 어마무시한 게 하나 떴는데 네. 먼저 이게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자, 폴리이미드라는 이 필름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방열 기판은 또 보고 자, 이게 용어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자, 이 회사 글로벌 1위 하는 이 소재 기업인데요. 자, 대단해요. 폴리이미드는요. 네. 자, 얇은 이 필름막으로 된 비닐 같은 이 성질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절연 기능을 또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휴대폰에 네. 우리가 과거 우리가 휴대폰 오래 기종이 좀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 통화 오래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액정이 좀 그쵸. 뭔가 뜨거운 약해지죠.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 휴대폰이 불에 타버리거나 이 배터리가 좀 폭발하는 그런 사고들이 좀 과거에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랬죠. 자, 이 폴리이미드 필름이요. 네. 바로 이러한 어떤 이 열의 폭발이나 이 열의 전도율을 네. 사전에 좀 차단해주는 그런 이 특수 소재입니다. 그렇군요. 자, 1960년도에 나사가 미국의 네. 나사가 항공 우주 관련된 이 첨단 소재로 최초에 개발이 됐는데 네. 자, 우리나라가 이걸 국산화해서 이제 현재까지 좀 오고 있지만 이 PI 소재는 네. 이 전 세계 글로벌 1위의 매출을 바로 PI 첨단 소재가 하고 있습니다. 아우 자랑스럽네요. 자, 이 회사는요. 네. 자, 이 설립 요건이 좀 우리가 이제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회사는 네. 자, SKC와 그다음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네. 합작해서 투자한 이 회사로 출범을 했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게 네. 지금 이 대기업분들이 특수 소재에 같이 합작 투자를 해서 설립된 이 회사인데 네. 이게 매출 유형이 좀 작다는 거죠. 그래요? 매출이 2천억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한간에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음. 아, 이게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군이냐. 이게 이게 어떤 이 소재의 어떤 이 공급성을 갖고 있지만 폭발성을 좀 지닐 만한, 즉 막대한 이 사업 영역을 좀 가져가야 되는 이 대기업군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아. 자, 이런 관점들 때문에 네. 이 투자, 신규 투자는 이제 P 펀드에서 이제 민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PI 첨단 소재로 이제 이 기업명을 바꾸면서 현재 좀 이르렀는데 네. 잠깐 좀 공시 잠깐 보겠습니다. 네. 공시 내용이요. 자, 4월 8일이었습니다. 네. 자, 제목만 봐도 좀 무서워요. 자,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경쟁복인가요?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 아니, 이 멀쩡한 회사가 왜 갑자기 이 매출도 좋은 회사가 그러게요. 실적도 좋은 회사가 왜 갑자기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이냐. 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자,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네. 의안을 상정하겠다. 어머. 자, 폐지 목적은요. 네. 바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상장 폐지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좋은 거죠. 긍정적인. 자, 네. 현재 지금 코스닥 외형 요건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 회사의 어떤 잠재적 성장치, 그다음에 네. 이 자산 규모나 이 종합적인 어떤 이 성장 요소를 고려했을 때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종합적인 어떤 재무 요건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보다는 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돼서 오히려 좀 더 사업의 시너지 내지는 네. 이 투자의 어떤 시너지를 좀 더 내기 위한 어.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보이는데 네. 자, 어찌됐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네. 자, 주주총회 일시는요. 네. 2021년 5월 21일 10시입니다. 네. 장소는 이 PI 첨단 소재 본사 대회의실로 좀 보여지고요. 네. 자, 투자자 등의 보호 대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본사항은 이사회에서만 의결된 것이다. 향후 임시 주주총회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본사항은 관련 기관의 승인 네. 여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즉 뭐냐면 자,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네. 그냥 상장 똑딱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반드시 예비 상장 신청이 있고 네. 상장 승인이 떨어져야만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고요. 네. 다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서의 네. 재상장이 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도요, 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진행하겠다 네. 이런 공시를 밝혔지만 지난번에도 한 차례 이전 상장을 검토한 적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의사 결정까지 이어지게 된 건 이번이 제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과거에도 좀 이런 논의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있었는데 네. 자, 시기적인 어떤 부분보다 이게 솔직히 이게 요건, 외형 요건만 갖는다고 해서 이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찌 그렇군요. 되었던 간에 여팡의 회복이 되고 실적이 완연한 회복세가 좀 있는 네. 그러니까 좋은 어떤 여건에서 좀 진행을 좀 결정하게 된 건데 네네. 자, PI 첨단 소재는요. 네. 자, NH투자증권을 이 자문사로 자, 이 예비 상장 신청의 어떤 이 주간 자문사로 네. NH투자증권을 최근에 이제 선정을 하면서 네. 본격화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전 상장의 이 기준은 모두 좀 충족됐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네. 잠깐 뭐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좋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좀 보더라도 네. 자, 자산 자체도 지금 4천억이에요. 1,000억을 넘는 외형 요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부채는 1,211억. 네. 그다음에 자본금은 146억이지만 자본 총계는 2,828억 원에 좀 이르는 자, 요건은 다소 코스닥의 소형주 요건보다는 네. 중형주 이상의 좀 뭐 코스피에서도 충분히 이 상장 요건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네. 외형 요건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매출액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네. 2,617억을 기록했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두 자리 거의 뭐 한 90% 이상의 성장세가 있었죠. 그렇죠. 자, 작년에 336억 했는데 올해 한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단기 상당하네요. 순이익도 177억에서 417억 원이란 이 단기 순이익을 좀 내면서 네. 자, PI 첨단 소재의 이 전망치는 네. 오히려 좀 지속될 것이다. 어. 특히나 지금 2021년도에 이 목표 주가를 네. 8개 증권사 모두가 다 상향 조정을 좀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PI 소재가 지금 뭐 올해 이 풀 생산, 네. 풀 캐파 뭐 잠깐 뭐 공시 과거를 좀 보죠. 네. 회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자, 신규 시설 투자가 있었죠. 작년 11월에. 그렇죠. 음. 자, 700억 원 규모의 네. 자, 차세대 고양, 고사양 PI 필름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하겠다. 자, 600톤 규모고 연 규모의 한 600톤. 네. 자, 생산 나이 한 개 호기를 추가로 좀 증설한 겁니다. 자, 신규 시설 투자가 완료가 된다는 것은 뭐죠? 매출액 증가다. 자, 여기 기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제품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제품이 그렇죠. 나와서 네. 제품을 팔겠다는 건데 네. 자, 투자 기간은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설비 투자를 하는데 자, 23년도 이후부터는 완연한 성장세가 더욱더 예상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자, 글로벌 점유율 1위의 PI 첨단 소재는 네. 자, 우리가 이 조정시 또는 낙폭 과대 시에는 우리가 좀 주워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PI 첨단 소재 어쨌든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만큼은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뭐 주관사가 일단 선정이 됐고 네. 뭐 임시 주주총회에서 큰 이슈가 없다면 아마 이슈는 없을 겁니다. 주주가 뭐
박수를 쳐야 되는 좀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전 상장 이후에는 주가적인 어떤 모멘텀, 특히나 어떤 기관의 수급 동향에서는 네. 코스피 종목보다는 그래도 이제 코스닥의 네. 죄송합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이전 상장하는 것이 네. 어떤 이 투자의 어떤 이 자금 조달 여건에서 또는 네. 기관의 포트 편입 이슈에서도 상당수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지금 PI 첨단 소재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네. 좀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본 PI 첨단 소재 역시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 사업 확대 요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이제 코스피 상장의 외형 요건까지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전망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PI 첨단 소재의 낙폭 과대 그리고 조정 시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에 가시는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잠깐 뭐 이거 한번 더 보죠. 뭐 차트를 지금 한 번 시간을 더 한번 추가로 봐봐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정확한 타점을 좀 타점 봤는데 중요하죠. 네. 일단은 지금 PI 첨단 소재가요. 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되면 이 주권 거래 정지된 이후에 네. 어떤 재상장 기간까지 어떤 이 기한 조정을 좀 거칠 텐데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저는 사실 매수하는 것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이전했을 때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네. 뭐 지금 단기 추세도 좀 나쁘진 않습니다. 어. 실적적인 요인이 1분기에도 좀 좋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기준선 자 4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자 보유자 관점에서 44,000원 이상에서는 계속 이 보유 관점으로 좀 보여지고 자 매수 유효 구간은 네.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요거 한 번 더 봐야죠. 조금 네. 더 짧게 볼게요. 바로 여기인데 자 어디쯤일까요? 여기죠. 네. 자 41,000원에서 네. 44,000원 네. 자 요 구간에서는 1차 매수 유효 구간을 좀 보여집니다. 1차 매수. 자, 여기죠. 네. 자 뭐 지금도 여기서 뭐 급락 나올 만한 어떤 이슈는 없어요. 다소 이 상승폭이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지만 네. 실적세가 완연하다, 성장세가 완연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어떤 이 천천히 흘러가는 이런 종목들의 폭발성을 믿기 때문에 네. 자 41,000원에서 44,000원 구간은 1차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고 네. 자 포트는 20% 미만에서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정확한 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PI 첨단 소재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44,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지속 보유해 가시는 의견을 주셨고요. 신규 매수 진입 같은 경우에는 41,000원에서 44,000원 사이 조정 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역시나 비중은 20% 미만으로 담아가시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이루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준비한 종목은 바로 청보산업입니다. 이 청보산업은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주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197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자동차 엔진 부품과 그리고 미션 부품을 함께 제조를 해서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이 부품과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만 봐도 아실 법한 이 현대 기아차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국내사인 미쯔비시, 푸조 그리고 GM 브라질까지 이제 이런 다수의 해외 거래처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품목의 대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자동차 선진국으로부터 이 수입 부품을 독자적인 그 기술로 국산화한 제품이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 진입 접근이 사실상은 어려운 산업이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청보산업의 매출 실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2020년도 개별 기준 실적 매출액은 167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액이 23억 원, 순손실액은 32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와 비교해서는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는데 24.3% 감소를 했고요. 영업 손실과 순손실까지 내게 되면서 이 적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데요, 이 청보산업 최근에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공시 내용도 좀 전해졌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주식 분할까지 결정을 하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잠깐 공시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청보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17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좀 발행 결정했었는데요. 네. 자,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이 차이점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자, 전환 사채 요건은 우리가
투자자가 돈을 납입하고 이 채권 증서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채권 증서 안에는요. 네.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이 행사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네. 자, 이 회사가 1년 후 가치가 주당 2,000원의 주가 상승 요인이 있었다면 1,000원의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면 네. 100%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1년 후에 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이 주가 행사가액이 1,000원인데 네. 자, 1년 후에 회사의 주가가 900원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전환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100원의 손실이 있죠, 그렇죠. 주당. 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명시되어 있는 이 약정 이자와 네. 원금을 받아가는 이런 투자 형태가 바로 이 전환사채 투자가 되는데 네.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와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분리가 좀 됐었어요. 과거에는 채권도 행사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워런트라고 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종이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전환사채는 채권이면 채권 아니면은 워런트면 워런트 한 번만 됐는데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과거에 이렇게 됐죠. 네. 어떻게요? 돈이 급해가지고 1년 네. 후에 상환을 합니다. 네. 근데 2년 차가 됐는데 주가가 올라요. 오르네? 행사해야지 하면서 회사에 납입 자금을 냈고 주식을 받아가는. 그래서 이제 분리형이냐 비분리형이냐 이 맹점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 이 BW 즉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조금 이 기업의 어떤 경영권 이 지분율을 좀 과대하게 좀 이게 꼼수로 좀 늘리는 그런 편법 승계도 있고 편법으로 네. 좀 이용하는 문제가 그런 좀 사례들이 있었네요.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법이 좀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네. 이 분리형이 이제 금지예요. 비상장법인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 사채의 기능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네. 좀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네. 자, 회사는요. 바로 3월 29일과 3월 30일 두 번에 걸쳐서 자, 증권 발행 결과 공시를 했습니다. 잠깐 보죠. 좋습니다. 자, 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3호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했습니다. 네. 자, 120억의 납입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3월 31일에는요. 네. 50억 원의 BW가 추가로 납입되면서 회사가 확보한 이 실탄을 좀 네. 확보하게 됐는데 어. 자, 이 대금으로는요. 회사가 지금 잠깐 내용 보죠. 네. 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자금 사용 목적 잠깐 볼게요. 네. 자, 3월 26일에 했죠? 자금 사용 목적이요. 네네. 네. 우리 좀 보면 네. 자, 하단에 보면 자금 사용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살펴보면요.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네. 50억 원에 대해서는 네. 50억이 아니죠. 이거 120억이죠. 120억에 이게 대해서는 창이 좀 내용이 작아서 많네요. 네. 네, 창이 한번 조금 다소 찾아보시죠. 좀 많습니다. 자, 네. 120억 원에 조달된 자금은 네. 바로 아까 나와 있었죠. 그랬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즉 빚을 내서 또 빚을 갚는 겁니다. 근데 1년 후에 이 부분이 네. 신주 인수권 행사를 통해서 다시 자본으로 유입이 된다면 갚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환 금액이 되는 거고요. 네. 자, 50억 원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 자금이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0억 원의 이 발행 금액은요. 네. 자, 하단에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조달 자금은 운영 자금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즉 170억 원의 자금은 네. 자, 120억 원에 대한 이 빚을 갚고 네. 50억은 내부 운용 자금을 통해서 회사 어떤 이 생산력의 어떤 이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좀 전략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모멘텀이 있는데 이 170억 원 앞으로 이제 뭐 기대출금 상환을 120억 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조달금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 영역 확대에 대한 의지도 함께 보인 것 같은데 전망은 좀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청부 산업 자체에서 지금 자, 자금 조달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120억은 받아서 빚 갚고 50억은 운영 자금 쓰는데 네. 자, 회사가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의사 결정을 했었죠. 바로 주식 분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죠. 바로 어제였죠. 네. 자, 회사는 주식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액면가 500원짜리 이 주식을요. 네. 액면가 100원으로 해서 자, 5대 1로 분할이 된 겁니다. 자, 지금 기존의 이 발행 주식 총수가요. 네. 817만 8,771주인데 네. 자, 여기서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500원짜리가 100원이 되면 주가가 한 주당 5주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어떤 이 주식을 제외하고 네. 자, 내용을 보죠. 네. 자, 7월 28일이 신주권 상장 예정일인데 네. 7월 28일에 추가
5주가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계좌에 지금 납입되는 납입이 아니죠. 다시 신주가 좀 들어오는 네. 주식 분할 결정이 된 겁니다. 자, 목적은요. 네. 유통 주식수를 좀 증가해서 네. 주식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자, 지금 817만 주에 오늘 주가가요. 네. 한 14,300원이니까 네. 지금 저는 적정성 대비 이렇게 뭐 주식수가 네. 결코 뭐 그게 많다, 적다 좀 이건 좀 애매한데 네.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청보산업 입장에서는 이 주조 환원 정책으로 이 액면 분할을 통해서 네. 주식의 좀 수량을 좀 높이고 네. 지금 다소 좀 높은 구간에 있는 14,350원에 이 주식을 자 여기서 이제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한 대충 네. 한 2,800원에서 2,900원 현재 종가의 어떤 기준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네. 자 가격이 낮아지고 주식수가 좀 늘어난다는 거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의사 결정으로 좀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자 우리가 일단은 이 주주총회에서 의견 사항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6월 8일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네. 자 6월 22일 날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명의개정. 그러니까 좀 이 6월 24일 이 기준일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네. 자 무상의 이 분할 주식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 우리가 한번 고려해서 투자 네.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떻게 노려보면 자 좋을까요? 잠깐 차트를 좀 일봉 차트 봐야죠. 좋습니다. 자 추세선 쪽으로 좀 보면 네. 자 추세는 뭐 워낙 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그널인데 네. 우리가 아까 힌트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죠. 네. 매출이 감소했고 영업 손실과 순손실을 또한 발생했어요. 2020년도에 네. 좀 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체기로 보여지는 이 구간이지만 네. 자 주가의 어떤 실적적인 요인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좀 아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더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인데 1분기 실적마저 그렇게 좀 좋지 못하다면 네. 충분히 기간적인 어떤 조정은 좀 예상된다. 그리고 어, 무상의 분할 신주가 유통되는 아까 7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랬죠. 그 시점에서는 주가 가치의 희석을 가져올 만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신규적 이 매수 관점은 좀 아니다. 그렇지만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네. 무상 신주의 어떤 추가적인 차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신규적 접근 방법에서는 좀 관망, 보유자 관점에서는 홀딩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유자 관점에서 홀딩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떤 목표 타점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뭐 한 15,000원대. 네. 자, 최근 4월이었던 15,250원에 네. 최고 구간에서의 어떤 이 최고가 영역이 아니라면 네. 뭐 대략 한 요 정도죠. 자, 뭐 한 11,000원에서 네. 13,000원 부근에 좀 매수했던 분들이라면 네. 자, 분할 주식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고가에서의 어떤 신규 매수가 지금 왜 부담스럽냐면 네. 자, 이후에 어떤 시그널 부분에 추세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신주가 들어와서 네. 그 주식수만큼 갭을 좀 띄울 수, 즉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따른 이 차익 부분이 보존이 되어야만 손실이 네. 없는데 네. 자, 무턱대고 이 고가에 좀 사게 되면 조금 약간 리스크하다.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네. 자, 지금 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높은 가격에 좀 매수를 했다면 네. 자, 기준을 이전까지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면 신규적 관점에서 진입기에는 자, 무상의 이 분할 주식이 좀 들어오는 그 구간. 네. 이후에 충분하게 가격적인 조정이 받고 난 이후에 네. 실적 요인으로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다. 즉 여기의 영역은요. 네. 보유자 관점의 좀 영역이 아닌가라고 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청보산업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 그리고 주식 분할을 결정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11,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 매수를 하셨던 부분이라면 앞으로의 어떤 분할 주식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함께 주시면서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일단 신규 매수 진입은 추천을 하지 않으셨고 이제 그 관망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이제 이 청보산업을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셨다가 앞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월 28일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 가치 희석이 되는 부분들과 조정받는 금액들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라 앞으로 상승 추세가 그 분기 실적의 결과와 따라 움직일 것을 좀 보셔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상항공시
마지막 종목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항상 저희 세 번째 종목은 우리 공시 내용을 공부하고 또 학습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해보는 시간인데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바로 KC텍입니다. 이 KC텍은요, 2017년도에 KC로부터 인적 분할로 설립이 돼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와 그리고 소모성 재료의 제조와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CMP 그리고 세정 장비 등을 라인업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반도체 부문이 68.37%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부문도 못지않게 31.4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KC텍이요, 이 계열사인 KC에 지분 추가 취득 소식을 알려줬는데 이런 부분이 또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예, 일단 뭐 네. 우리가 학습하는 효과에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그렇습니다. KC텍 잠깐 우리가 최근 제출한 감사 보고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매출액은 작년보다 좀 뭐 훨씬 좀 장사를 좀 잘했죠. 그렇네요. 3,198억을 기록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직전 대비 크게 상승한 561억.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368억 했는데요. 네. 올해는 425억 원의 당기순이익 내면서 자,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이 많은 기업들의 실적적인 저하 요인이 좀 있었는데 그랬죠. 자, KC텍의 경우에는 양호한 이 재무 실적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 회사 공개 매수 신고서, 그다음에 공개 매수 발표를 좀 했는데요. 공개 잠깐 매수. 내용을 좀 보죠. 네. 자, 공개 매수 신고서입니다. 네. 자, 공개 매수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본 경험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의 이해관계자 또는 최대 주주가요, 네. 특정 회사의 지분을 공개적으로 사겠다. 음. 자,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네. 이 회사의 어떤 이 주가의 산술 평균 요인에 따라서 네. 공개적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지분 5% 갖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얼마에 몇 프로까지 사겠다라고 네. 좀 발표를 하는 건데, 자, 공개 매수를 하는 이 요인은 크게 두 가지 또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요, 네. 자진 상장 폐지입니다. 자, 네. 막대한 주식을 이 장에서 공개 매수해서 사가지고 네. 자진 상장 폐지 요건에 충족시켜서 그냥 상장 폐지하는 겁니다. 어. 자, 두 번째, 회사의 지배 구조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네. 특정의 어떤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 정해진 이 가액으로 음. 이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네. 그런 행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이 사업의 어떤 시너지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데, 네. 자, 지배 구조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요인도 있지만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호 지분 우호 지분. 또는 이 주식의 수업 관점에서 네. 자, A라는 회사가 있다면 B가 A의 회사를 사주는 겁니다. 자, 사업 시너지를 좀 더 갖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제3자가 주식을 네. 공개 매수하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네. 잠깐 내용을 보죠. 좋습니다. 자, KC텍이 공개 매수 신고를 했는데요. 네.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상 주식의 이 평균가액은 이렇게 좀 계산이 되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공개 매수 목적은요. 자, 대상 네. 회사의 공개 매수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즉 지배 구조를 그렇네요. 공고히 한다. 네. 그다음에 KCT는 이번 그러면 회사 지배 구조를 네네. 견고하게 하겠다. 여기에 주 목적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최대 주주가 네. 조금 더 이 경영의 이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 네. 공개 매수자는 본 공개 매수 이후에도 네. 지분의 추가 취득 등 다양한 방법의 경영권 확보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네. 확정된 건 없다. 어. 자, 공개 매수가 대상 회사 주식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관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어떤 거냐면, 네. 자,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규정상 회사 주권이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는데 공개 매수자가 주식을 전부 취득할 경우에 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공개 매수자의 지분율, 네. 초과분을 매수하지 않고 안분 배분,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많이 기네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공개 매수 한 명이 일방적으로 다 하게 되면 네. 자, 유통주 수가 일정 비율 미만에 해당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자, 요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게 하겠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공개 매수 조건 보겠습니다. 목표 수량은요. 네. 자, KC텍의 208만 6,155주를 사겠다. 자, 고석태 씨를 비롯한 그다음에 KC 계열회사의 이 기준자들이 네. 좀 매수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좀 한 거고요. 네. 자, 필요한 자금은 현금을 동원하겠다. 어. 그다음에 뭐
공개 매수자와의 사전 협의 등에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가 한 번쯤만 좀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자, 주당 지금 32,000원에 32,400원에 네.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건데 오늘 주가 한번 보죠. 좋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지금 31,250원이에요. 오. 지금 사놓으면 최소 얼마가 보장된다? 계산해 볼까요? 32,400원은 32,400원이니까 한 네. 1,200원은 뭐 보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네요. 자, 지금 공개 매수 일자로부터 네. 지금 회사의 공개 매수 이 의사 결정이 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32,000원까지는 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32,400원까지의 어떤 주가의 상승은 좀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자, 공개 매수 이후에 어떤 이 유통 지수가 좀 감소한다는 요인은 네. KC텍의 어떤 주가 상승 요인이 좀 더 가볍게 좀 갈 수 있는 요인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봉상의 어떤 우리가 기준을 보면 네. 자, 최고가 영역을 좀 최근 4월 9일에 좀 돌파를 하면서 어. 32,000원대 좀 머물고 있는데 네. 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 추세상 28,000원을 강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인가 좀 궁금할 텐데 저는 공개 매수 이후에 어떤 이 조정 빌미를 좀 주는 구간이 좀 맞지 않겠는가? 네. 자, 28,000원이 좀 이탈되는 구간을 전 노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주가가 26,000원에서 네. 28,000원 구간에 좀 돌입한다면 저는 1차전 매수 구간은 요 구간을 보겠습니다. 여기죠. 네. 요 구간 정도 보는데 네.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네. 28,000원부터 25,000원 구간. 자, 28,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은 네.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 네. 자, 비중은 우리가 한 20% 미만으로 해서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실적을 대비해서 반기 또는 3분기 네. 연간 실적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수상한 공시 마지막으로 다뤄본 종목 KC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 공개 매수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KC텍이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된 데는 이제 회사 지배 구조를 좀 더 견고히 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설정을 한 바를 또 확인을 해봤고요. 만약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될 텐데 저희가 만약에 매수 타점을 노려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진입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28,000원 지지선 이탈 이후에 25,000원에서 28,000원 구간에서 20% 미만의 비중을 두고 분할 매수 해가시는 접근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장이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